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입니다. 네, 저희가 약간 힘을 줘서 소개 멘트가 약간 달라졌죠. 그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댓글을 막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구독자분 중에 두 분 다 여당 의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소속을 좀 밝혀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좀 가장 핫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 정책위의장이 됐는데요. 뭐 개파 갈등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이걸 보면 뭐 당내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신뢰감을 이미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상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구의 서구 출신이시고 네. 또 4선을 하시는 의원님이세요.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평이 나와 있는 거는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평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하시다는 이미지가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인선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시하면서 이런 인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여러 매체에서 김상훈 의원을 대구 4선으로 소개를 합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4선 의원인데 이제 중앙에서 혹은 이제 중앙 정가에서 잘 모른다는 것은 개파색이 옅을 뿐만 아니라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미디어 노출이 많지 않았고 네. 아는 인원들이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당이든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몰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로 박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쳤다는 이 의미를 좀 토파보고 싶은데 네. 아니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책위 의장 인선 가지고 왜 이렇게 또 잡음을 일으키냐. 한동훈 대표나 용산이나 누구나 또 누구든 양보를 좀 해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빨리 결론이 나서 다행이다라는 의미의 박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사실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인선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적은 저 개인적으로 경험상으로 봤을 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당에 대한 변화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주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의 직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수갈채가 나왔다는 부분도 네. 사실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 당이 그만큼 지금 이 변화와 또는 이제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빨리 좀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좀 시작을 하기 위한 또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자진 사퇴한 정점식 의원이 나갈 때 뼈 있는 말을 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을 잘 이끌어달라.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와 보통 이제 러닝메이트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뼈 있는 말을 한 이유도 좀 토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를 이유로 임면권을 가진 당대표에게 정면으로 대든 사례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가 구조를 또 살펴보면은 당내 이제 최고위에서 사실 의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최고위에서 의결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의견 갈등이 첨예했다는 사실인데 그렇죠. 이 정책위 의장이 사실 김상훈 의원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당 최고위 구성이 친한 4, 친윤 5에서 친한 5, 친윤 4 이렇게 5대4 구조로 바뀐다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평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김상훈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로 돌아가 봤을 때 총선 직전에 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를 향해 참사 영업을 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 혹은 MBC 광고 기업들을 불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이 여당의 정책위 의장에 맡게 됐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명직 의원인데 좀 지명도가 낮은 의원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개파 시대였다는 얘기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인지도를 좀 올려가면서 그분의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주목받은 게요. 여야 정책위의장의 첫 번째 회동이죠. 김상훈 그리고 진성준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제 뭐 두 분이 좀 협의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첫 회동 자리에서 이제 그 구하라법 혹은 간호법 제정안
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이제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네. 논의를 함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국회 본질에 맞게 다퉈야 할 사안은 치열하게 다투되 협의하고 합의할 사안들 역시 신속하고 심도 깊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조금 더 이제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한 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저 말에 저도 공감하고요. 네. 사실 국회가 우리가 원했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결국은 첨예한 법률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 의견들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게 굉장히 국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입장도 확인하고 뭔가 조율할 건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할 거지만은 네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한 헌법기관 한 명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함과 동시에 그 공 안에서도 층위별 사안별로 그 공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또 다시 구분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이제 A 안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었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B 안을 가지고 웃으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신속하지만 좀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비쟁정 법안들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정말 아쉬웠던 점인데 뭔가 한쪽의 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 네. 양당 가릴 거 없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법률이 통과된 게 많았어요. 사실은 모든 법률은 모두가 이제 뭔가 잘 되기 위한 국가를 위한 법률은 맞지만은 사실 다 양면은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들을 다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정당대 이념 정책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치열할 거는 또 치열하게 가야 됩니다. 그중 하나 이제 금투세인데 이거 여야 입장을 좁힐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고 네. 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하는 개정에 합의를 한 사항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한 것은 여야가 동시에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시장 체급이 낮은 상황에서의 도입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 이 주요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 금투세를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어요. 자,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네.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2020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 갑자기 고꾸라진다.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나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주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갑자기라는 표현보다는 네.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굉장히 내수 시장보다는 외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할 만큼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 날 정말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고 급등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얻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불황에 대한 그런 위기 속에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경제가 흔들린다는 걸 경험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갑자기라는 것보다는 금융시장 자체가 외부적 환경에 인해서 급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른데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법률들을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됐는데요. 수년 전에. 그렇게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세뿐만 아닙니다. 안보 리스크, 배당 성향 등 국내 기업들의 관행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국내 증시가 화랑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빈약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다 나아가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안을 냈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반발이 있고 그런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피드백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당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라는 입장을 내셨는데 사실은 박창대 직무대행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
부분은 이게 또 어느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또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자라고 토론을 제안했는데 사실 네. 비아냥거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 혹은 이 금투세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부터 다시 시작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정과세와 조세 형평. 네. 이것에 대해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고 거래세 비율을 줄여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김병민 않습니다. 의원은 저는 네. 조금 아직 신중한 것 밝히셔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쨌든 그 전에 얘기가 됐고 공감대도 만들었고 네. 뭔가 법을 만들었지만 네. 사실 상황이 그때랑 좀 다른 게 20년도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그 가상화폐나 또는 부동산 경기나 이럴 때 너무 달랐던 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다시 가야 되냐는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토론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토론회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 이 법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책위 의장 회동에서 또 나온 말이 있죠.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이 있어서 현재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웃긴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사실 세부적인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악성 포퓰리즘이다 외쳐왔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세수 결손이 없었으면 고려해봤을지 모르지만 세수 결손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세수를 결손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적 지원의 경우는 선별 지원을 통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 더 그 효과가 효과가 크다.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아쉬운 게 네. 사실은 뭐 25만 원을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앞에 얘기를 좀 하다가 좀 빠졌는데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나 간호사법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질 높은 보건 의료 환경이나 또는 내 집에 마련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 사기를 당했을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은 하겠지만 결국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법률을 발의를 해서 그냥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대화에 대한 부분을 다 좁히지 못하고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 거거든요.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다 공감은 하지만은 결국은 대화하는 방법에서 그냥 단순히 표로 의해서 이견을 밀어서 간다면은 이게 과연 받는 금액도 또는 이 정책이 집행된 것도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르게 예측될 수 협의안으로 있을까라는 가야 된다? 네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 예측되는 거는 결국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권하고. 발동하고 네. 다시 몇 석 차이로 인해서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 이 균형의 상황 속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여야정 협의체가 왜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 자체가 여야정 협의체다. 그렇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가 이 거부권이라는 권한으로 수도꼭지를 확 틀어 막아서 국회와 대통령실 혹은 여의도와 용산에 거대한 벽을 세워놨는데 대통령실에 변화 없이 이런 물꼬가 협의체가, 트이기는 쉽지 않다.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협의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이전에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아니면 국민 뭐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금 형태가 지급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선행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먼저 여야가 만나서 어떠한 결과를 냈고 뭔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까지 연결돼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왜 심도 깊은 이 협의와 수기를 안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막아줄 건데 소위 말해서 탱킹을 할 건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이른 국회에게 네. 이 의미를 잃어버린 국회의 시간을 존중하고 따라가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일을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라면은 저희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고 찬성할 필요가. 맞는 말씀. 예. 저도 그렇다면 선행되는 거는 그렇다면 좀 제발 시간과 의석으로 좀 안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대화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국회이고 또 국정 운영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대화와 협치에 대한 뭐 우리의 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좀 저조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는 사실 좀 뜨거워요. 근데 이제 그 당내에서 뜨거운데 그 분위기가 이제 당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성할 좀 필요가 아쉽다.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지금 민생 정책 선거를 지향하고 네. 이 당원들의 참여, 당원 주권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당내에서 부단히 노력 중이라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좀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올림픽 본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얼마만큼의 기록을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컨벤션 효과가 덜하지 않나.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봤을 때 저희 정말 이슈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TMF 뭐 이런 사태도 네네네. 있고 경기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어차피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나면은 그 끝이 난 당원들의 표와 국민들의 표가 있으니까 좀 장이 잘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컨벤션 효과를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이 조금 더 나아가면서 협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가 전당대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TK 강자의 결투 더불어민주당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국민의힘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